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오랫동안 이어진 의정 갈등 속에서 지역에서 일하려는 의사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뉴스 많이 전해드렸죠. 그런데요, 오늘 제가 만나볼 이분은 4억대 연봉 대신 300만 원 월급을 받는 보건지소장이 되셨습니다. 정읍고부면 보건지소장이신 임경수 전 아산병원 원장님을 만나겠습니다. 소장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전 원장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소장님이 좋습니다. 예, 현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뉴스를 통해서 처음엔 접했고, 그 다음에 저희 KBS 전주총국 프로그램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에서 제가 우리 소장님과 한 30분 말씀 나누면서 제가 소장님의 푹 빠져가지고 감사합니다. 또 한 번 뵈러 왔습니다. 예. 편안한 아저씨처럼 오늘 앉아 계셔서 일단 가운을 지금 안 입고 계시고 또 이곳 고부면이 농촌 이제 면 단위, 읍 단위에 해당이 되고 있어서 이곳에 환자분들이 얼마나 많으실까, 바쁘실까, 뭐 이런저런 생각하고 왔는데 제가 지금 3시 40분인데 오후 네. 현재는 환자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이제 한 3시 이후에는 거의 없으십니다. 이제 가끔 이제 퇴근 시간 좀 빨리 땡겨 오시는 분 이제 한두 분 정도. 예. 이제 앞으로 한두 분 오시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약속 시간, 네. 그분들이 오시는 그 시간까지, 그 시간이 몇 시까지입니까? 저는 5시까지. 5시까지. 예. 1시간 20분 안에 환자분이 오셔야 제가 그분들의 목소리도 들을 텐데 꼭 오실 거라 봅니다. 고부면이 2,600명 정도 인구인데 이 고부 면 단위의 병원은 당연히 없겠고요. 약국도 없습니까? 약국도 없습니다. 그러면 비상약은 항상 뭐 집에 이렇게 비치를 해놔야만 되는 건가요? 갖고 계신 분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겨울 아주 급할 때는 이제 시내로 택시 타고 나가시고요. 예. 가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버스 타고 가셨다가 택시 타고 들어오시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기 때문에 이 현실에서 보건지수가 얼마나 예, 보건지수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마을 주민들, 면민들께서는 집보다 더 귀한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시면 꼭 뭐 처방만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소장님과 많은 말씀도 나누실 것 같고요.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하루 이제 아침서부터 오후 한 2시까지는 환자 한 20명 내지 한 25명 진료하고요. 그 후에는 시간만 나면 이제 책 좀 있습니다. 제가 저 독서책을 좋아해서요. 예. 그 책 좀 읽고 번역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5시 되면은 저도 슬슬 시내로 출근할 준비합니다. 시내로 출근한다는 말씀은? 가끔 막걸리 먹어요. 이곳에서도 드실 수 있지만 그래도 예. 한 번씩은 이제 정읍 시내도 나가시고요. 예. 숙소는 그러면 이 보건지소 건물 안에 있습니까? 예, 요거 한 10초만 올라가면 제 옥탑방을 옥탑방. 보실 수 있습니다. 야, 옥탑방 고양이가 아니라 옥탑방 소장님으로 이제 우리 임경수 소장님에 대한 뉴스나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은 연세대학교 의대를 나오셔서 예. 서울 아산병원에서 외과 의사 선생님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응급의학과. 응급의학과, 예. 예. 우리나라 또 응급의학과에 기틀을 마련하신 분이신데 예. 정읍엔 왜 오셨고 아산병원 원장을 하시고 왜 보건지소장까지 저분은 뭐가 특이하신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을 좀 말씀 들어볼까요? 어떻게 해서 이 고부까지 오셨는지. 이제 시은세에서 이제 위암 판정받고 산에 좀 다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싫어하던 산을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산은 다 가보고 이제 호남에 몇 개 산은 못 갔어요. 근데 같이 있던 의료원장님이 호남산 갈 수 있는 길을 줄 테니까 가겠냐?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2년 동안 호남에 있는 산 다 돌아다니고 다시 서울 가려고 그랬어요. 예. 2년 지내면서 여기 지역에 계신 친구분들이 하나 둘 늘더니 그 정을 뿌리칠 수 없어가지고 계속 정읍에 남게 됐습니다.
저도 그런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한번, 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예. 아, 예를 들면은 서울에 있을 때는 하여튼 스트레스가 문제인 것 같아요. 혈압약을 먹어도 혈압이 140, 150 조절이 잘 안 되고 당뇨도 당화혈색소가 뭐 7.4 막 이랬는데요. 정오 봐서 2년 만에 다 노멀라이즈가 됐습니다. 정상으로 되고 잘 모르시겠지만은 옆에는 흰머리지만 가운데서부터 오소리처럼 검정 머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예. 지금 뒷머리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건강을 찾은 데가 정읍이라고 그래요. 이야. 그래서 여길 떠나면 다시 병 생길까봐 못 갈 것 같습니다. 아니,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 선생님이 건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전문가께서 정읍의 이 고부면의 소장님으로 오셔서 생활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건강과 행복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찾으셨다. 이건 뭐, 이걸 누가 기적이라고 하겠습니까? 이건 우리 소장님의 선택이고, 소장님이 실제 생활하시면서 느끼는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뭐 조금 또 네. 부연 설명하자고 그러면은 저급 아산병원장을 끝나고 이 보건지소로 올 때는 가장 큰 거 하나를 포기하고 즉 돈을 하나 포기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질문도 네. 드리고 싶었는데. 작은 거 세 개를 얻는다. 그 세 개가 건강, 행복, 그 다음에 친구. 아하. 근데 한 6달 지나고 보니까요, 제일 큰 거 세 개를 얻고, 제일 값어치 없는 거 하나를 버리지 않았나. 야. 그냥 그 정도로 제가 아주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속담에 소장님,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네, 친구를 맞습니다. 잃으면 조금 더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오늘 소장님 말씀이 그거잖아요. 건강 찾았고, 행복 찾았고, 친구 찾았다 네. 보니까 가장 작은 걸.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지금 이 보건지 소장님으로 일을 하시면 이제 월급이 있잖아요. 공무원에 준하는 네. 그 아마 월급일 것 같고, 우리가 보통 한 300만 원대. 네. 거기서 또 세금 떼면 뭐, 현 수료계획은 실수료계획은 더 줄어들겠고, 네. 4억대, 5억대 연봉을 드릴 테니까 의료원으로 오십시오. 지역 의료원의 현실이 지금 의사 구하기가 예. 쉽지 않다는 뉴스 속에서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예.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데요. 그것 때문에 집사람들이랑도 많이 싸우고. 그런데 이 좋은 조건을 또 놓치면은 다시 또 내 건강과 이게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70 가까이 되다 보니까는 또 제일 중요한 건강 찾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을 참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소장님께서 가식 없이 생활하면서 체감한 그런 마음의 말씀을 해주셔서 많이 배우게 되고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청취자분들께서도 똑같은 생각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려운 결정입니다만 그 결정 이후에 큰 선물 3개를 얻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일단 70이 다 돼 간다고 말씀하셔서 농촌의 고령화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잖아요. 예. 특히나 이제 이곳에서 벌써 몇 개월 이상 네. 소장님으로 근무하시다 보니까 대부분 다 고령의 어르신들, 노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신데 네. 건강 상태는 어떻던가요? 이게? 이게 참 우리의 제일 기본이 예방 아닙니까? 그게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건데 여기는 뭐 건강에 대한 자문 받을 때도 없고 기회가 적으니까는 많은 분들이 또 포기하는 상황에서 교통까지 나쁘니까는 네. 병원 가는 거를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상식이라고 그럴까요? 의료 상식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못 하시고 그걸 옆에서 누군가 계속 설명을 해줘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점이 몇 년 동안 있다 보니까는 제가 올수록 느끼는 게 뭐 보건지소도 있고 보건진료소도 있는데 예. 보건 의료인들이 다시 개몽도 하고 진료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몇몇 중증 질환은 빨리 우리가 캐치해가지고 또 종합병원 보내는
그런 의료 전달 체계를 다시 한번 확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다른 건 다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계몽해야 된다는 말씀이 네. 우리 소장님의 말씀 속에서 지난 녹화 때도 그렇고요.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이유를 통해서 제가 확인이 됐어요. 예. 대부분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거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삼고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예. 자기가 고혈압도 있을 수 있고 고지혈증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고혈당도 있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자분들에게는 평상시에 어떤 처방과 어떤 예방이 필요한지 또 어떤 식습관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많이 남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 세계 질환은 큰 합병증 나타나기 전에는 증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몇 달 약 먹고 증상이 없는데 왜 이걸 굳이 시내까지 가서 또 약을 처방을 받아야 되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 5년에서 10년 방치하면은 뇌 심혈관 질환이 생겨서 응급실 가시게 됩니다. 그는 마지막 길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돌아가시는 거고 하나는 장애인이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장애인. 예. 그래서 그냥 계속 그걸 계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시면 좀 달라지시던 거예요? 설득하는데 한 10분에서 20분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질환별로 설명서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림도 보여드리고, 글씨, 폰트 11로 해서 좀 드리고, 아마 처방전보다 제 설명서 나가는 용지값이 더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살고 죽고가 이분들에게는 행운이 아니라 맞습니다. 소장님의 말씀대로 하면 사시는 것이고, 그렇게 실행을 안 하면 돌아가시거나 장애인이 된다는 말씀처럼 아주 직설적인 표현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계몽이 중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의 아산병원에서 33년 근무하시고 정읍에 있는 아산병원에도 원장님 하셨잖아요. 네. 지역의 의료 체계에 대한 말씀도 조금 궁금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조금 보완해야 될 점인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의료 전달 체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전문의가 다 지역사회에 좀 배치를 하고, 그 이제 1차 진료에서 좀 더 중증이면은 이제 종합병원 가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이제 3차 병원도 가야 되는데요. 1차 진료가 필요한 과도 거의 없어요. 아이고. 뭐 피부과, 안과, 예? 뭐 비내과도 거의 없고. 지금 정읍 아산병원도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1차 의료기관도 없었는데 2차 의료기관도 그런 필수과도 없고. 그러니까는 뭐 단순히 피부과 환자도 전주 가야 되고, 광주 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지역사회가 다 망가지는 거죠. 경제에서부터 의료, 모든 게 다 복합적으로 톱니바퀴같이 얽혀 있는데, 예. 하나를 다 풀기는 어렵고, 그래서 그게 참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건지소에 있는 데서 만약에 1차 의료뿐만 아니라 계몽의 예방적 역할만 잘 하고, 몇몇 환자들을 좀 빨리 보낼 수 있는 한 라인이라도 좀 만들어서 1차, 2차라도 좀 웬만큼 구축되면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정읍을 보니까 15개 읍면으로 돼 있어서 15개 보건지수가 있는데, 그럼 한 곳당 한 분의 의사분이 계셔야 되는데, 그렇죠. 현재는 지금 5분 정도밖에 예. 계시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러면 우리 소장님도 몇 곳의 보건지수를 지금 함께 담당을 맡고 계시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여기만 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정 없으면 제가 인근 한 2개면을 제가 아이고. 커버해야 되나 그러고 이야. 있는데 아직은 소장님이 위에서 아직 네. 지시 내려온 건 없습니다. 예. 환자분들이 이제 워낙 우리 소장님에게 많이 의존도 하고 편안하게 해주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오실 때 이렇게 농산물을 좀 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고 예. 왠지 그런 정이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떠세요? 일단 좀 나눠드릴까요? 오늘 두릅이랑 와. 고사리 요만큼씩 또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따 두릅 가실 나올 때 제가- 때니까 사시사철 아마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은 항상 나눠 드시고 싶은 또 선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받을 때마다 미안한 게 여기는 꼭 받으시면 또 2배로 갚아주시더라고요. 어저께는 또 한 분이 과자를 한 이만큼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전에 제가 버스 탈 때 제가 1,000원을 내드렸거든요. 그거 갚는다고 또 하여튼 이게 빚이 났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언제 다 갖고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바로 이제 소장님께서 마음을 먼저 내시고 또 베푸시니까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감사의 마음으로 2배, 3배로 보답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소장님의 말씀을 쭉 들으면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보완해야 될 점, 아쉬운 점, 개선점을 지난 방송 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보통 공중보건의가 다 오시면 15분이 정확하게 자기 일을 하면서 돌아갈 텐데 현재로서는 5분, 그러면 이제 그 젊은 분들이 오시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소장님처럼 시니어 의사 분들이 많이 오셔야 되는데 연세대학교는 사립학교고 사학연금을 드셨는데 지금 월급 300만 원을 받으시면 연금으로 받아야 될 돈보다도 적은 금액을 받고 일을 하시는데 그럼 이게 뭔가 타당성이 안 맞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 사학연금법을 바꾸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1, 2년 걸린다고 그러면서 상당히 뭐 국회에서 힘써주겠다. 뭐 법무부에서도 힘써주겠다 그러는데 뭐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당장 이 보건지수는 돌려야 되겠고 근데 마침 시장님이 제 어려운 사정을 들으시고 사학연금법보다는 한 1, 200 더 드리는 조건에서 제가 감사히 받고 있는데 근데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빨리 고쳐가지고 제가 연금 한 470 받고 약속한 대로 연봉 한 4,500으로 해서 우리 지역사회를 살릴 수 있다고 그러면 제일 행복한 결과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요. 왜냐면 평생을 연금은 우리 소장님이 내신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낸 연금을 내가 받겠다는데 이게 지금 충돌이 돼서 받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뭐 소장님이 돈을 추구하는 분이 아니시라 더 많은 시니어 의사분들이 이 지역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의사로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려면 이런 제도 개선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물론 젊은 공중보건의들이 뭐 많이 오실 수만 있다면 그것 또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대부분 지역 의대를 졸업하고 수도권으로 대부분 떠나거든요. 남는 인구는 3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갈수록 지역 의료의 공백, 사막화는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죠. 아울러서 이건 제가 감히 이렇게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 이제 정읍시청에 우리 팀장님이 앞에 계셔서 정읍시뿐만 아니라 우리 14개 시군의 우리 자치단체장들께서 도지사도 그렇고 보건지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숙소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최소한 뭐 텃밭이라도 지금 시멘트 마당이고 이 보건지소 이외에 옥탑방에서 생활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된다면 아까 그러니까 사학연금 개정도 그렇고 좀 더 많은 분들이 본인들의 노후 또 본인들의 일자리 본인들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하는 차원을 만들어준다면 더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귀촌하면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싶은 노의들이 많습니다. 고령의사들이 많고 지금 원래 집담회가 또 내일 정읍시내에서 열립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데요. 그분들이 만날 때마다 좀 같이 모였으면 좋겠다. 흩어지는 것보다 그러면은 왜냐면은 각 과가 있으니까는 이런 소아과, 응급의학과, 내과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시간에 같이 토의도 좀 하고 같이 막걸리도 하고 뭐 궁금한 거 물어보고 이랬으면 더 진료의 퀄리티가 높아지지 않겠냐. 그게 다 꿈이시더라고요. 참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좀 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소장님 오시고 환자가 더 많이 늘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예, 저 농담 삼아 처음 올 때는 일주일에 한 명에서 5분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30명 되면 저 여기 떠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한 25명까지 잡고 나서 빨리 떠나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환자분들이 많이 오셔야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하시고 식사도 마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근데 많이 우리 소장님 오시고 나서
우리 어르신들, 환자분들이 더 많이 보건지수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진료 보셔야 되기 때문에, 끝으로, 시니어 의사 후배들에게, 내지는 우리, 보건지수를 찾는 우리 고부면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편안하게 좀 해주시죠. 제 후배들한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네. 제 근처에서 보면은 죽어라고 이제 일하고, 그다음에 좀 편히 쉬고 싶은데, 귀촌하고 싶어도 지역 주민과의 다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하고, 그다음에 교통 문제 하는데, 저는 정읍만큼 교통도 좋고, 네. 인심도 좋고, 건강할 수 있는 삶을 찾을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저 전라북도 제가 장점 다 말씀드리고 뭐 하시면은 1박 2일 제가 막걸리 사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와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 은퇴를 앞둔 분들, 우리 임경수 소장님, 임경수 선배님을 찾아보시면 덕담과 더불어서 좋은 방향성의 말씀을 들으실 것 같습니다. 조금만 가면 고창, 부안 바닷가도 있고요. 예, 내장산도 있고 아주 예. 좋은 환경. 여기에 우리 주민들의 아주 착한 마음, 또 베푸는 마음까지 함께 있어서 행복도 찾으셨고 건강도 찾으셨고 친구까지 예. 생겼다는 우리 소장님 말씀이 가슴속에 남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아무쪼록 건강하시고요. 네. 더 많은 환자분들과 오랫동안 이 정읍에 계시고요. 저도 나이는 어리지만 우리 소장님의 어린 친구가 되도록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가끔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주 오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서울 아산병원에서 33년 근무하시고요. 정읍 아산병원 원장을 하시고 이제 고부면 보건지소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임경수 소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이번엔 정읍시 행정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읍시 보건행정팀의 유지연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진료 등을 포함해서 1차 보건의료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관으로 삶의 건강을 이어나가는 지팡이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2024년도에 전국 최초로 시니어 의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고, 마침 또 전 정읍 아산병원 임경수 원장님께서 이렇게 재능 기부를 하신다고 근무 지원을 하셨습니다. 예. 만성병으로 이어지기 전에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그 찾아가는 교육을 많이 해주셔서 예. 주민들도 이렇게 소자임의 진심을 느끼게 되어서 더욱 큰 호응을 얻고 있고, 확실히 지금 지소장님이 오시고 나서 예. 주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시니어 의사의 그 성공적인 운영 모델로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도 다녀가셨잖아요. 장관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기존에 지금 일반 의료원에는 이렇게 시니어 의사를 지원하고 있는데 보건지소까지 이렇게 시니어 의사가 필요한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다. 지금 시니어 의사를 보건지소까지 확대하는 걸 방안을 좀 많이 반영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예. 이번에는 환자 한 분이 오셔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사실은 고부면 소재지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아니고 정읍시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고부까지 보건지수를 찾아오셨어요. 일단 워낙 명망 있으신 분이라고 해서 네. 그리고 저도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당뇨가 있어서 한번 검진차 한번 왔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명의가 계시면 그곳이 어디든 예. 우리 환자분들은 찾아가는데 아마 우리 선생님도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좀 좋으시던가요? 하여간 오실 때마다 친절하게 손도 잡아주시고 네. 그리고 시간도 충분히 할애해 주어서 다른 병원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그런 편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의료를 위해서 힘써준다는 그런 부분으로 아주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계속 건강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고부면 정읍시 전북도를 위해서 계속 훌륭한 의술을 펼쳤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네, 이번엔 고부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계신 우리 간호사 선생님을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저는 작년 7월에 발령받아서요. 지금, 예. 그럼 소장님보다는 선배신가요? 몇 개월 선배입니다. 네. 제가 그래도 임경수 지소장님 옆에서 이제 환자분 이제 진료하시는데, 측근이면 측근이고 제일 옆에서 같이 보고 있는데요. 저희 지소장님 항상 열심히 해주시고, 제가 한번 더 움직이게끔 그렇게 열성이 넘치셔서 저도 같이 활력 넘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혼자 근무할 때는 환자분들께서 진료를 보러 오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안 계셔서 돌려보내는 일이 가장 힘들었어요. 죄송하다. 의사 선생님 안 계신다. 언제 오시는 날 있으니까 그날 오세요 하고 돌려보는 일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은 저희 지소장님께서 항상 상주에 계시니까 어르신들도 진료 받으러 오시는 게 편하게 오시고 예. 저도 감사히 같이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뭐 꼭 5시까지 진료 아니더라도 언제든 비상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또 응급의학과 출신이시잖아요. 네. 얼마나 든든하시겠어요. 네. 예. 일주일에 하루에 환자분들이 많지 않으셨는데 많이 늘으셨다고. 네, 굉장히 많이 늘었죠. 저희가 그때는 의사 선생님께 한 분께서 순회 진료를 하고 계신 상황이어서 하루에 환자분이 한 분, 두 분 정도 오실까 말까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저희 지수장님께서 부임하고 나서선 하루에 20명이 좀 넘게 이렇게 많이 방문해 주시는 그런 이렇게 환자가 많이 늘었어요. 네. 이제 몸은 힘들지만 제가 지수장님을 옆에서 봤는데 힘든 마음이 없게끔 그렇게 환자분들한테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진료를 하셔서 저도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장님께서 확실히 진료에 대해서 수준 높은 진료를 행해 주시고 계시니까 지소의 그런 퀄리티도 조금 높아지고 어르신분들께서도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 고부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분들을 지금 저희 임경수 지소장님이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저희 즐거운 마음으로 저희 쪽에 오셔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너무 멀게 느끼지 마시고 가깝게 쉬러 오신다. 그다음에 얘기 한 번 더 나누러 오신다 생각하시고 건강 찾으러 고부지소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향선 간호사님과 네.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